음. 음. 강원도 배달겜.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어 보여서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배달게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강원도 배달게임이 아니라 강원도 딸배 체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레트로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유한 양하가 아닙니다. 요즘 동생이 뮤지컬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보면 뮤지컬을 약간 라이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뮤지컬. 뭐 프랑켄이나 팬텀 이런 것들 진짜 유명한 거. 그래서 그걸 디즈니 플러스로 보고 있기는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프랑켄을 봤거든 오늘? 프랑켄을 봤는데 운명 운명 이러는 것 치고는 전부 지팔직곤이라서 웃겼음. 그 마지막에 뭐 나를 잡으려면 북극으로 와 약간 이런 대사를 치는데 그때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뭘 거기까지 가서 복순이 뭐니 뭐 그러고 있냐. 그냥 니네 둘이 알콩달콩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보니까 프랑켄이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약간 그쪽에서 처음 초연을 했다가 한국어로 수입이 돼서 뭐 대사라던가 뭐 그 노래라던가 뭐 그런 게 전부 다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서 한국 배우들이 하는 거잖아. 프랑켄은 한국이 만든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뮤지컬인데 연출이 되게 좋다 해야 되나? 프랑켄은 한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하고 생명창조 기계인가 아무튼 그런 기계가 등장을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 기계라고 안 부르고 생창기계라고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개웃김. 생창기계. 진짜 별자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모든 배역들이 다 2역이야. 예를 들면 그 빅터랑 2연에 나오는 캐릭터랑 한 명이 1인 2역을 하는 거고 그 1막에 나타난 약간 주인공 약혼녀랑 2막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인물이랑 1인 2역이고 예 맞아요 1인 2역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앙리랑 괴물은 어차피 동일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2역이고 같이 나오는 상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1막 같은 경우에는 빅터가 약간 얘가 어떤 캐릭터고 앙리가 어떤 친구고 얘네 둘이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약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2막 같은 경우에는 괴물이 이제 어떻게 그 개고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예 비춰지는 그런 사이드가 완전 달라. 그런데 그 중간에 약간 알바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된 집중을 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되게 그래도 되게 몰입감 있고 재밌었어요. 지킬 앤 하이드는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게 지킬 앤 하이드라며 그거 그거 팔에다가 주사 꽂아놓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며 그런데 결혼식 축가로 많이 쓰인다는 게 좀 웃김. 지금 이 순간 뮤지컬과 학생들이 금지곡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왜냐하면 나 뮤지컬과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지금 이 순간 불러줘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나라도 약간 그럴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무슨 일 해요 그러면 한두 명이 막 지금 이 순간 불러줘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도 나도 다 지금 이 순간 불러줘 이러고 있고 약간 그런 거야. 나 버튜버 해 라고 하면은 그럼 주변에서 그래? 그럼 너도 뭐 버튜버 장갑 끼고 그렇게 방송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약간 컴퓨터 견적 좀 봐줘라 약간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버튜버로 치자면 나 버튜버해 그러면 그래? 그럼 너도 그러면 그 버튜버 트래킹 장갑 같은 거 끼고 막 그 방송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심리학과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게? 이러고 있고 그런데 사실 심리학과 이러면 심리 테스트 해줘 이게 훨씬 더 많지.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게? 이거는 그 타로점이라던가 그런 쪽에 좀 더 많아. 나 타로점 봐 이러면 그래? 그럼 내 미래를 맞춰줘. 뭐가 궁금한데? 라고 하면 내 미래 전반 내 인생 전반 그런 느낌이에요. 트래킹이라고 해봤자 그렇게까지 엄청 거창한 건 아닌데 보통 버튜버분들이 트래킹은 웹캠이나 아이폰으로 진행합니다.
그냥 하나만 해요. 이제 트래킹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건 엄청난 코스를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트래킹 장갑을 끼고 약간 이마에도 트래킹 그 장비 같은 거 끼고 그런 VR 장비 같은 거를 쓰면서 방송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러니까 얼굴 인식만 거의 해. 왜냐하면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뭐 캠방도 그렇고 버튜버 방송도 그렇고 보통은 얼굴 내지 상체 대충 그쯤에서 보는 걸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 버튜버 뭐 디자인을 좀 해봤어요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저는 보통 뭐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 하체 같은 그런 거는 그럴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에 잘 안 잡히는 쪽은 공들여서 디자인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 나는 보통. 하체는 따로 나눌 필요보다는 그냥 하체가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거나 아니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격투 게임이다 그러면은 하체, 다리 디자인에 좀 공을 들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막 다리를 쭉쭉 뻗는 모션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다리를 보여주는 그런 써먹을 때가 있어. 근데 버튜버 방송은 보통 얼굴 내지 상체가 고작이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봐준다 그러면은 손까지. 그래서 보통 버튜버용 디자인 하면은 나는 그러면 얼굴이랑 상체 쪽을 좀 더 디자인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는 디자인을 더 빡시게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약간 눈동자에 좀 복잡한 패턴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방송을 할 때 시청자가 제일 많이 바라보는 건 눈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집중을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킨 그런 느낌이긴 해, 나는. 그러니까 왜 이런 디자인을 했느냐가 나는 확실해요. 표정하고는 그러니까. 하이요 유하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체라든가 뭐 다리 이런 쪽은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잘 쓰지도 않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잘 써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오히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시선이 많이 머무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다른 버튜버분들 방송을 이제 슬슬 챙겨보고 싶어가지고 몇몇 분들 팔로우를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이 안 맞아요. 유튜브 키리누키로 처음 입문을 하는 게 나을까? 뭔가 그냥 그게 궁금했던 거야.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바글바글한 그런 것을 방송은 약간 어떤 분위기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 빡세, 솔직히. 시간을 항상 맞춰가지고 보러 오는 게 너무 빡세고, 거기에다가 그러려면 따로 뭐 짬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리소스가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 방송에 항상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오늘도 보러 와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듣는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쪽에 있겠구나 라고 일단 믿고 지르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 사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은 좀 귀찮긴 하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지금 사람이 많이 있나 없나를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내 정신적인 리소스가 좀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맞아, 나 프랑켄슈타인도 봤고 팬텀도 봤어요. 팬텀 뮤지컬. 이게 오페라의 유령에서 크리스틴이랑 그 라울이었나? 그 백작 걔랑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는 그 오페라의 유령 그 반가면 쓰고 있는 에릭 이렇게 세 인물이서 그 삼각관계잖아? 그 에릭을 좀 더 약간 비극적인 해석을 좀 가미한 좀 신파극인 느낌. 이상하게 이건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왜 보는 내내 한국의 맛이 나는 걸까? 이프 스토리의 그게 좀 강하기는 한데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그 과거라던가 뭐 그런 심리 묘사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얘 위주인 스토리를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 그냥 딱 듣고 오페라의 유령? 이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야. 진짜 나는 그 오페라의 유령? 그 반가면 걔 뭐 에릭 이야기 자리가 동생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크리스틴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애가 칼로타인가? 걔지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알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오페라의 유령 엄청 유명하잖아. 그것도 그 크리스마스라던가 연말 약간 이쯤에 TV에서 그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에다가 자막 달아준 거를 방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 자체도 워낙 유명하잖아. 본 사람은 많이 없긴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오페라의 유령 그 영화 버전 있잖아. 그 진짜 제일 유명한 영화 버전? 2004년 영화. 그거를 틀어줬었어. 그래서 나 그거 알아 하니까 동생이 언니 그 기억력 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요, 부바닥포타가 아닙니다. 아무튼 뭐지? 그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였나?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그 노래. 그리고 그 워낙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그 다들 따따따따따 하는 거 듣고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어! 라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 오페라의 유령의 부반 양부타가 아닙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원본 감정선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크리스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만든 나만의 뮤즈, 네 커리어, 네 명성 전부 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 인생은 내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뮤지컬 팬텀 같은 경우에는 저 노랫소리 너무 좋아.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약간 최고의 디바로 만들어야지? 뭔가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찐따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 팬텀은 약간 얀데레, 약간 집착 남주의 정석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 위해 노래해 하면서 엄청 강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감정선은 질척거리고 집착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약간 뮤지컬 팬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지? 좀 찐따 같아. 약간 눈앞에서 크리스틴이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보고 혼자서 찔찔 울고 있음. 너무 찐따 같아요. 그리고 첫 데이트 그걸 하는데 그거 막 우리 어머니는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고, 그랬더니 동생이 첫 데이트 때 엄마 이야기하는 남자 어떤데?
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마마보이 같고 찐따 같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뮤지컬 팬텀은 그 에릭이 너무 순해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는 배역에 따라서 배우들이 발성을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많이 선한? 좀 주인공 같은 그런 발성인 거야. 아니, 애초에 처음 그 장면도 제가 내 얼굴을 봤어! 힝! 들어오지 말라 그래. 약간,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좀 사춘기 소녀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그 뮤지컬 팬텀에서 에릭이랑 크리스틴이랑 그 칼로타 이 세 배우 중에서 칼로타 배우가 제일 노래짬이 느껴져서 웃겼어. 뭐라 그래야 되지? 오페라의 유령 자체가 배역들이 오페라 가수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좀 성악 같은 면이 있잖아. 그래서 크리스틴의 그러니까 여주의 배우는 보통 성악가 출신을 많이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제일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 원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그것도 옥타브라든가 그런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배우 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연기도 연기인데 그만큼 노래도 잘해야 되고 대사도 굉장히 연기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악을 해야 되고 크리스틴 자체가 소프라노야.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날 위해 노래해 하면서 계속 그거 뭐 싱 이런단 말이야. 그때 계속 크리스틴이 음역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팬텀 오브 디 오페라는 굉장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맞아. 그 엄청 유명하긴 해 그 장면. 고음 한 개도 불파. 근데 생각해보면 가면 쓴 그것도 그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약간 그런 음침한 남자가 자기를 지하 감옥으로 약간 지하 묘지든 지하 감옥이든 납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영화에서는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그 가면을 크리스틴이 그냥 냅다 벗겨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가면을 벗길 생각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데이트하려는 그 뮤지컬 팬덤에서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 데이트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크리스틴도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야. 그냥 테토녀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지? 팬텀은 그냥 애견남이고 크리스틴은 테토녀임. 아니 근데 그 맞지 않나? 그 약간 사람은 그냥 우습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네 목소리 너무 개쩔어 하면서 하지만 네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거 들려주기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나만 가질 거야 하면서 납치하고 그 지하 감옥으로 그것도 약간 물 같은 거 차 있어서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지하수로에 끌어들여가지고 약간 강압적으로 날 위해 노래하고 있는 사람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테토녀예요. 그러니까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야. 진짜 개 미친 강심장. 그러니까 또라이야 크리스틴도.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는 아마
칼로타가 계속 칼로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걔를 내리고 크리스틴을 올리지 않는다면 칼로타의 목에서 뭐 두꺼비 소리가 날 거다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실제로 칼로타가 그냥 그걸 씹고 칼로타가 그 디바로 올랐을 때 두꺼비 소리를 내게 된 약간 그런 장면이 있거든. 그런 장면이나 약간 무대 장치 위에서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그 오페라 공연 도중에 클라이막스 때 시체 짜잔 했었던 그런 걸 보면 완전 사이코패스 미친놈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랑 그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그냥 도망치기는커녕 가면을 벗길 생각을 한다. 테토녀 미쳤네 진짜. 그리고 아마 몇몇 버전에서는 아예 지하 감옥이 있어. 크리스틴 등신대 피규어에다가 웨딩드레스 입히고 그거 짜잔 하고 보여주는, 약간 그것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 정도로 변태 개또라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얼굴 궁금했다고 가면 벗기는 그게 너무 걔 상여자라서 웃겼어. 근데 뮤지컬 팬텀은 약간 그 정도는 아니? 아, 그런데 사람은 죽인 미친놈은 맞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약간 영화에서는 약간 예술충 이런 약간 예민한 예술충, 약간 MBTI로 따지자면 완전 INTJ 같은 느낌이라면 팬텀 뮤지컬에서는 인프피남이에요. 아니 진짜 아는 여자는 엄마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진짜야. 좀 순수하게 나오는? 아니, 그런데 개빡치는 그 반전이 하나 있거든? 그 반전 드러나기 전에 좀 뜸들일 때, 그때 내가 그냥 이거 아님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반전 드러났는데 내가 말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진짜 너무 웃겼어요. 뮤지컬은 옛날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동생이 뭐 요즘 보러 다닌다 이랬는데 데스노트였나? 그거 애니 뮤지컬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러 가자 해서 내가 나 다음 달부터 일 안 하니까 시간 많겠네 하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데스노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그거 아니냐 했더니 이걸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그래서 내가 데스노트가 되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터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엘이 TV에다가 사형수 내보내가지고 끌었잖아. 관동 지역에만 내보내서 끌었잖아. 그런 다음에 라이터가 거기에 끌켜가지고 사형수를 죽였잖아. 일단 이거부터가 막 흉악한 사람만 막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게 더 이상 아니게 됐다라고 하니까 동생이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언니 기억력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데스노트는 영화로 몇 번 봤을걸? 난? 데스노트 진짜 작가들은 본방성이 맞지 않았을까? 두 명이 시너지가 너무 개쩔어서. 뭐 애니도 봤었고 뭐 만화책은 안 봤어. 만화책은 안 봤어요. 데스노트 뮤지컬은 나온 지 꽤 됐을 거야. 어쩌다가 한번 재현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마 처음 나왔었던 그게 언제지? 찾아봐야겠다. 데스노트 초연이 일본 기준 2015년, 한국도 2015년인데 일본은 4월에 시작했고 한국은 6월에 시작했다. 10년 전이네요. 지금은 4연이고.
아니 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뮤지컬 배우들은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옷 갈아입고 분장까지 해야 돼.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 배우니까요. 그리고 1인 2역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분장이라던가 뭐 그 메이크업도 다르게 해야 되잖아. 난 그 스태프들도 손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코스 메이크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은 없을 거야. 얼마나 손이 빨라야 되는 걸까? 나라면 아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면서 개 쫄려가지고 손 덜덜덜 떨면서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한 번 망치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무대 뒤에 도착한 순간 바로 그거 여러 명이서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벗고 바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탈의실 없이. 그러니까 파워레인저 번신 수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분장까지 해야 되잖아. 약간 상처 분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그 의상 같은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각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팬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명에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큐빅 같은 게 의상에 많이 붙어 있었어. 오페라 가수 약간 그런 이야기여서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그 의상 그대로 만약 영화다 그러면은 그렇게 반짝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트한 질감이었을 것 같아요. 매트하거나 약간 벨벳 이런 류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관객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나는 뭔가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 뭐지? 그거 자막 없이는 뭔가를 못 보겠어. 뭔가 내가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갈까봐 너무 두려워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가끔 대사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러다가 갑자기 개새끼 개새끼야 하면서 그 깨장창 깨장창 이러고 있는데 특히 한국 조폭 영화가 그런 거 심해.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개새끼야 구장창 깨장창 깨장창. 데스노트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그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 학교 뭐 장기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 각 반에서 뭐 뮤지컬 같은 거를 뭐 준비해야 되고 약간 그런 학교 단위에서 하는 그 반별 장기자랑인가? 그런 거 할 때도 가끔씩 선택하는 그런 작품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 아까 제가 아는 어떤 중학교에서 그냥 학생들끼리 각 반에서 그 뮤지컬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그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거기서 뭐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뭐 데스노트 뭐 무슨 뮤지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본 같은 것도 본인들이 약간 어레인지를 하고 음악 같은 것도 본인들이 연습해가지고 부르고 약간 그런 거를 했다는 그런 썰을 들은 적이 있어. 거기서 데스노트 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레미제라블인가요? 그것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배역이 우리는 보통 판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판틴이나 아니면 코제트였나? 그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음악이 정말, 그러니까 그 노래가 정말 중요한 배역은 에포닐이다. 영화랑 그 뮤지컬에서 새로 추가가 된 그런 배역이긴 한데, 근데 사실 레미제라블은 어느 시대에든 항상 뜨거운 감자 같아요. 장발장이 19년간 숨어 살아서 그 약간 그를 잡아야 되는 자베르, 그 엄청 유명한 딜레마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노래가 약간 시위 같은 곳에도 쓰인다고 듣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 약간 학교에서 배우는 민중가요 하면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별별 노래들이 민중가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위에서 불려지면 그게 민중가요화.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 다시 만난 세계였나? 그것도 민중가요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다들 그거를 연습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런 쪽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 이직 딜리버리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이지 컴퍼니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편한 하루 되세요. 되게 올드하다 느낌이. 배달 개시. 어떻게 ESC는 그거고, 강원도다 강원도. 조작법 E 스페이스 시프트. 스페이스가 후진이고 WASD가 운전. 다운 에러. 그러니까 아래에 그게 라디오 켜기고 좌우가 채널 변경이고 업이 채널 스캔이네요. 임무 업턴 이지 꽃집. 화물을 수령하십시오. 오케이. 빛나는 가게 앞을 찾으십시오. 빛나는 가게요? 오. 안녕하세요. 마운틴 타운입니다. 빛나는 가게 앞을 찾으라고요? 오, 웨스턴 가는 길. 웨스턴 가는 길이요? 잠깐만요. 우와. 다행이다.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 망했다. 제 목숨 한 개예요. 9개가 아닙니다. 나 왜 그냥 그거 하는 거 같지? 면허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는 무면허예요. 우와. 웨스턴 가는 길, 이스턴 가는 길, 웨스턴, 이스턴. 빛나는 가게 앞을 찾으십시오. 이지꽃집이 어디야? 빛나는 가게 앞이요? 여기 근처려나? 어? 저거는 빛나는 가게가 아니니까. 스노이픽스 가늘 터널. 일단 한번 가볼까요? 후. 아, 여기는 따로 뭔가 없네요. 후지는 이렇게 하는군. 빛나지는 않고 빛나지 않고 무면허의 힘을 보여주마. 으랴. 어? 어? 뭐야? 아, 저기로는 갈 수가 없나? 여기야. 여긴가? 어! 고양이. 아, 여기가 꽃집이구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배달을 하는 강원도 딸배 체험. 반가워. 네, 세븐? 아, 이런. 신참인가? 네. 이번엔 네가 배달부인가 보구나. 난 에이다라고 해. 요새는 별로 얘기를 못하겠어. 양타가 아닙니다. 이제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오, 화물. 아하. 편한 하루 되세요. 오케이. 이번엔 또 뭘 해야 됨? 임무를 시작하십시오. 아, 업턴. 이걸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주는 걸까? 왜 많이 주는 걸까? 화물을 수령하십시오. 빛나는 가게 앞을 찾으세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긴가 보다. 양이
반갑다 일송이. 이거 참 세부 얼굴에 침 뱉은 꼴처럼 생겼군. 침 뱉은 꼴이라고. 하지만 이 트위 영감 말을 누가 듣겠어. 너무 심하게 부려먹히지 말라고. 이번엔 조심해? 알았어. 야 100kg을 이렇게 들고 간다고요? 근데 움직이는 거 개 귀엽다. 아 아니다. 르릉. 응? 아니 근데 준네 귀엽잖아. 편한 하루 되세요. 네. 저희 어? 피나쳐요? 날씨? 아무리 일부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내 박스가 그따구로 왔었던 건가? 근데 나는 강원도에 살지도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우편함? 임무 축하 날씨. 인설트 프로핏 섹터의 아름다운 날씨와 경치는 확인하셨겠군요. 참고삼아 알려드리자면 배달부 여러분께서는 최고의 업무 효율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배정받은 이지컴퍼니 배달 차량이 아니나 근처에 계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편한 하루 되세요. 오 몸이 녹았어요. 임무 이지 음식점. 오케이. 빛나는 가게 앞을 찾으십시오. 아까 전에 거기잖아. 밖에 오래 있으면은 그렇게 되네요. 빠르게 이걸 해야 하나 보. 반갑다 일송이. 말수가 없는 편인가? 괜찮아. 피자 가게의 포함은 영감이라면 너희들 몫이 얘기까지 할 테니까. 다른 주민들이 산소 아끼게 해달란 얘기지. 내꺼. 아이 그렇게 많은 걸 왜 시키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나 많이 하지도 못. 에이? 뭐죠? 누구세요? 안녕 심참? 지도에 몇몇 데이터가 누락됐나 보구나? 내가 고쳐줄 수 있지만 대가가 필요해. 저기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 하나만 사다 주면 해결해줄게. 에너지 드링크 오케이. 근데 이거 오래 있으면 화면 일그러지잖아요. 3부 이상 틀어. 나는야 역주행. 역주행 개꿀. 아 비싸다. 나 거의 7,000원을 쓴 것 같은데. 저기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 하나만 사다주면 네 지도로 고쳐줄게. 해줬는데? 사줬는데? 샀는데요?
아, 젠장. 쳐서 죽여버리겠다. 초기야? 그런 거 하지 않아. 이름도 필요하다고요? 뭐 이런 게임이. 이지 음식점. 마이너스 10도? 춥당. 반갑다 예정이. 옛날에는 산정턱이 아름답고 화사했어. 하지만 여기로 이주한 이후로는 거의 전부가 사라지고 없더군. 아, 기력이 없다고요? 불과 어제 같은데 말이야. 기력이 없다고? 아하. 포기할 수는 없잖아. 화물칸이 열렸습니다. 아, 와. 기력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얼어지지는 얼어지질 것 같은 날씨에 배달해도 되는 거임? 아, 근데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도 배달 기사님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다 됐어. 오케이. 드링크는 네가 가져. 필요할 테니까. 오랜 배달을 하려면 기력을 유지해야 할 거야. 참, 내 이름은 MK야. 나도 이지컴퍼니 유지보스 팀에 있었어. 난 스노이픽스의 오두막에 사니까 커피 한잔 하러 들러.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업튼 바로 북쪽에 있어. 하지만 장애물을 치울 방법은 네가 알아내야 할 거야. 라이터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라이터? 아이템 사용. 오. 뿅뿅뿅뿅 활기차졌군. 화물칸이 열렸다고요? 상관없어. 업턴, 웨스턴, 이스턴. 이지 정비소에서 화물을 수령하십시오. 주유소, 수령지, 라이터, 무전탑. 여기가 어디야? 스노이픽스 가는 터널?
웨스턴이었던가 이스턴이었던가. 어? 어? 날아오른다. 다시 돌아왔는데? 보급고에서 라이터? 보급고가 어디야? 여기는 이지 보다. 열렸나? 하늘 아직 안 열렸네요. 마운틴 타운이잖아. 와일드하게 달립시다. 이스턴 가는 길, 이스턴에 갑시다. 화물칸이 열렸지만 몰라. 야, 점프는 못하나? 할 수 있으면 개웃길 텐데. 아니, 난 초기화 따위 하지 않을 거야. 뭘까? 좋았어. 이제 개킥깔나는 역주행을 해볼까? 나 이제 이 게임 다 하면은 일종 면허 시험장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름 주유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후 스릴이 넘치네요. 운전이랑 원래 이렇게 스릴이 넘쳐야지. 괜찮아, 내 트럭이 아니라 이지 컴퍼니 회사의 트럭이야. 달려. 아, 근데 아까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지? 내가 어디에 있을까? 마이너스 20도? 미쳤나봐.
오존탑 아까 전에 우리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업턴으로 가는 길이지. 나이트가 이쪽에 있는데 다리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주유소까지 졸라 뭔데? 멀어. 웨스턴. 아! 근데 이스턴 지금 오. 오. 근데 이러면 제가 멀미가 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웨스턴이잖아. 지금 여기 있다는 거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를 지나쳐 봤었지. 업턴 여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오. 네? 네? 여기는 아닌가? 아니면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까? 엑셀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가자! 우와! 안 된다. 아, 아쉽다. 근데 나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괜찮아, 새 트럭 뽑아. 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그런데 이거 멀미가 좀 난다. 아까 전에 차를 좀 많이 마셔서.
내가 왔는데 뭐지? 멀미랑 카페인이 아 근데 음악은 좋다. 여기는 뭘까요? 아니 그런데 트럭이 불타오르는 것도 다 그걸 했다는 게 너무 웃겨. 아 근데 설마 저거 그게 그건가? 기력인가? 아니면 이렇게 아! 업턴 가는 길. 나는 계속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일단 업턴을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야, 후진 개 잘하지 않아? 아닌가? 여기 웨스턴인가? 일단 여기 밑으로 뛰어내려 볼까요? 근데 그러면 트럭에 불타오르겠지? 아, 네. 자, 살려줘. 살려줘. 괜찮나? 괜찮나? 의외로 괜찮을지도 몰라, 이거. 으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아, 안 열려. 으아. 안 눌려요. 아, 이런 방법이 있고. 난 그저 죽음을 기다릴게. 트럭이라는 건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그저 미끄러지는 거구나.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와! 안 돼! 안 돼! 난 암벽 등반을 하고 싶어. 내 꿈은 클라이머였어. 내 꿈은 암벽 등반? 아무 일도 없었다. 이스턴 가는 길. 이스턴. 업턴. 그리고 여기가 이스턴. 아, 이스턴 쪽으로 내가 잘 왔구나. 아니 차를 좀 많이 마셔서 지금 카페인 하이가 왔어요. 좀 울렁거려. 뽀할 것 같다. 하지만 하면 안 되겠지. 봐? 피싱타운, 이스턴. 피싱타운은 뭘까? 가보자. 운전이라는 건 스릴이 넘치는 행동이었구나. 몰랐네.
어. 아우. 카페인. 젠장. 울렁거려요. 야. 최대한 물 마시고 있기는 한데 좀 울렁거리는 건. 그리고 저는 내리는 순간 죽고 말겠죠? 기력이 없어요. 에너지 드링크부터 먼저 마십시다. 와. 약간 기력 부족이야. 축구 만다, 축구 만다. 뭐야? 나 뒤졌어? 뭐시죠 이건? 아. 오, 새. 어? 아, 돌아왔구나. 아니, 존나 블랙인데? 일하는 강도가 너무 블랙이에요. 어? 안녕? 세브 아닌 녀석? 세브 아닌 녀석? 그 전에 세브라고 하는 전임자가 있었는데 죽었나요? 아. 아. 카페인 아이 때문에 미치겠네요. 자, 카페인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던가? 나 약간 요즘 개복치가 된 것 같아. 개복치가 아닌 아하, 잘 가라! 마운틴 타운? 웨스턴? 시타운 말고
난 역시 운전이 천재야. 웨스턴. 얘가 자판기 좀 들려야 되겠는데? 어디 있냐 자판기? 으. 와. 카페인 아이가 미칠 것 같아요. 카페인 과다 섭취. 와. 죽어가고 있어요. 방금 엄청나게 헛구역질했다. 와. 잠깐만요. 카페인 좀 진정되고 마저 할게요. 뭐라 그래야 되지? 차 마시는 그거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하루에 한 잔? 그 이상 너무 힘들다. 2잔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 찻잎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기력은 떨어지고 이제 곧 날아간다. 야 자판기 내려. 아니 그런데 이런 강원도 같은 곳에서 에너지 음료로 그냥 끼니 때우는 거 되는 거임? 한 잔 더 사 먹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네요. 대굴. 야 뭐야 내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한두 개 정도 흘려도 뭐 상관이 없네요. 오빠 편한 하루. 난 편하지 않아. 매우 울렁거리네요. 뉴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무슨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에겐 돈이 있어.
우와! 야, 나 이 난간을 배달해야 되나? 어딨지? 이 망할 자판기는 어디에? 화물칸이 열려도 나는 괜찮아. 일단 자판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있다. 마시자. 역시 인생의 활기는 카페인에게서. 일단 타서 몸을 좀 묵히자. 날씨가 마이너스 11도? 겨울 평균이네. 잠깐만, 나 한번 그 카페인 울렁거림 찾아볼게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 물을 마셔보세요. 속을 진정시키고. 아, 아, 잠깐만. 잠시만, 나 뭐 좀 하나 보낼게요. 아휴,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다른 알바분이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해결이 났, 해결이 났어요. 으, 또다시 마시자. 오! 아, 봅시다. 아, 술집. 오케이. 마우스 에임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술집 어디 갔어? 근처였을 텐데. 오케이. 아, 이건 베이커리잖아. 아,
아,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일찍 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아이고. 뭐 그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한 40분까지 잡담 좀 잡담 잡담 좀 하다가 갈게요. 야, 씨. 아니 좀 진했나?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한 700ml 7g 정도. 그 정도면 완전 그건데 진해져 버렸다. 아이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눕방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이터널 리턴을 하면 눕방을 할 수 있겠죠. 죽으면 눕방을 할 수 있어. 이태리 눕방? 죽으면 눕방 하잖아. 뭐라 그래야 되지? 부산? 맞아요. 들었어요. 부산. 근데 부산까지 그 교통비가 만만찮아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빡세. 차라리 이터리에서 마스터즈에서 코스 하는 것보다 차라리 AGF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판국이야. 솔직히 삼정타워 거기 넓지 않으면은 코스도 좀 많이 개빡셀 텐데? AGF에 일이 왔었어? 왔었구나. 몰랐어요. 나 AGF 쪽은 잘 안 가니까. 아니, 가본 적이 없어. 두 번 정도?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하, 뭔가 내가 하는 게임 막 몇 개씩 오고 이러면은 가볼 만한 것 같아. 서브컬처. 거기는 공식 보스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거기는 거의 그 본인들 게임 홍보하러 온 곳 같기도 하고 콜라보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약간 콜라보 음식 맛있겠더라. 그 버거 맛있었을까? 나 이번 AGF는 그 알바하느라 안 갔거든. 근데 코스는 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나 그 뭐지? 렌즈까지 샀는데 한 번도 게시해 본 적이 없다니. 이거는 이상함.
아, 렌즈였었었는데 그 시셀라 렌즈를 샀지.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한데 한다면 그냥 메쿠사님 모실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역해 메쿠는 해본 적이 없음. 이번 마스터즈 지나가면 코스 할 때 AGF. 지스타 이야기하려다가 11월 지났지? 이렇게 된 거지. AGF도 지났고 12월이구나. 나는 매년 하는 줄. 그럼 일러스트 페스타 1패라던가 형 1패 아님 서코. 근데 서코는 말이 많아서 다음 일러스타 패스가 그러니까 이번 일러스타 패스가 2월이고 킨텍스에서 하거든? 일러스타 패스는 그래도 좀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어, 1패가 그나마 서코이 대체제가 된 듯.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서코든 일러스타 패스든 결국 지인 만나러 가는 거지 부스를 보러 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 뭐였더라, GDF 입장권이었나? 49만 8천원짜리 입장권. 그게 참 웃겼어. 약간 철야 있잖아. 뭐 대기 사지 말라고 되어 있는 쿠폰인데 구매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철야는 왜 하는 거임? 야, AGF 철야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진짜 철야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밤샘 줄을 안 서면 되는데. 아, 유명한 작가 아니면 대파리. 그런 거는 인정이긴 하겠다. 예를 들면 그 뭐지? 코미케에서 보치다락 작가 처음에 그냥 블루아카로 그걸 했는데 근데 보치다락이 확 떠버려가지고 그래서 보치 작가 약간 그 뭐지? 약간 야외로 빠졌다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참. 아, 그래? 어허. 아, 맞아, 맞아. 철야 허용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때 진짜 사람들 바글바글 하던데. 근데 철야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철야가 그렇게 그 많은 건 난 처음 봤어. 근데 사실 이거는 블루아카 콜라보 카페였나? 그 애니메이트에서 있었던 거. 그것도 약간 새벽부터 그렇게 줄이 엄청 많았다고 듣기는 했어. 아무튼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컨디션 관리 잘 하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이터널 리턴 할 거고, 뭐, 오랜만에 일이 하겠네요. 그럼 내일 컨디션 잘 관리해서 올게요. 그럼 다들, 바이. 아! 나 너무, 그거야. 나 너무 억울해. 바이요.